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많이들 오셨네요.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일주일간 쭉 무료 특강이 있죠? 맞죠? 네, 자, 오늘은 자료하고, 내일은 언어하고, 수요일은 상황 판단하고, 맞죠? 네, 그 다음 목요일은 또 언어하고, 금요일날 또 해요. 금요일날 또 자료하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예, 자, 근데 저는 이제 월요일이랑 금요일이랑 이제 2번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한번 물어봐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월요일 수업과 금요일 수업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 자,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2번 다 오시면 되고요. 예, 자, 일단은 네, 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프린트를 2종류를 받았죠. 맞죠? 프린트 2종류 받았을 거고. 또 세상에 없는 얼굴이 자꾸 있어요. 예. 뭐 여러분들 저한테 별로 관심 없겠지만 제가 오늘 머리 하고 왔어요. 예. 자, 그다음에 망했네요. 예. 자, 일단 그렇고. 예. 예. 자, 그 하나는 그 기출문제 해설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자료 1인데, 이제 그 기출문제 이제 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아무데나 그냥 한번 펴보시면, 기출문제 해설. 자, 기출문제 또 같은 걸 2개 받았네. 이렇게 받아야 돼요. 네, 자, 기출문제 해설 같은 경우는 그냥 왼쪽에 문제가 있고 2단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그냥 해설이 있는데 그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 질문을 잘 대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맞죠? 그런 거에 이제 대한 대답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할 수 있다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설을 이제 보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막 화가 나죠. 뭐뭐 했는가? 그러면 나는 그렇게 했는데 밑에 정답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예요. 맞죠? 네,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료 1을 한번 보시면은 뭐 오늘 무료 특강 요거 포스터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목차 같은 게 있어요. 목차 같은 게 있고 무슨 자료 해석의 출제 규칙 해가지고 뭐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네, 요걸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오늘 그 로마자 1번이랑 로마자 2번 그 올바른 계산 방법 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고 네, 여러분들 자, 그 자료에서 그 올해 시험장 들어간 사람 손 들어봐요. 올해 시험장 들어간 사람. 자, 내려요. 네. 그럼 안 들어갔다. 지금까지 아직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시험장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2종류밖에 없는데. 아, 이게 첫날은 우리가 어색해서 웃을 수가 없죠. 그냥 한번 웃어볼까요? 우허허 뭐 약간 이렇게 한번 웃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공부를 하려면 조금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공부하다 보면 신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신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 뭐 가끔 깨달음의 어떤 그 즐거움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말고 별로 웃긴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자료 해석 이제 올해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 19년도 시험은 아마 여러분들 어땠어요? 그게 뭐 상대적이긴 한데 그 언어 보고 충격에 빠졌다가 간신히 점심 먹고 멘탈을 부여잡고 자료를 풀었는데 조금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은 좋았죠. 네. 나 오늘 뭐 100점 맞을 것 같아, 뭐 90점 맞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예상 점수보다 한 10점 정도 낮았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 같은 게 자료를 보고 나서 왠지 올해 드디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황 판단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집에 갔어야 돼. 뭐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뭐 제 입장에서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그 상황 판단 같은 거 있잖아요. 언어든 상황 판단이든 자료든 근데 원래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올해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냥 그런 기대 자체를 원래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어렵게 나오면 엄청 어렵게 나오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냥 어렵게 나오겠지 해가지고 실제로 어려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어렵게 나오면 아, 나만 어려운 건 아닐 거야. 이렇게 바로 태세 전환하는 거예요. 뭐 나니까 뭐 이 정도 버티지. 맞아요. 자, 네, 자, 공부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저는 이제 자료 해석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언자상 중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건 보통 자료입니다. 자료. 그래서 평소에 되게 못하는 것도 자료기도 하고,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도 자료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열심히 잘 해줬으면 하고, 그렇다고 뭐 언어나 사람 판단을 공부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항상 조금 겸손하게 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그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저한테 커트라인 예측을 위해서 이렇게 연락들을 이렇게 줍니다. 점수들 이렇게 막 주시는데 보내주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보통 커트라인을 예측을 해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인 기준으로 75.83을 예상을 했었었는데 75였었죠, 맞죠? 근데 올해 그 학생들에서의 그 자료 해석 평균이 78점이었어요. 78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걸 참고하시고 78점 정도가 안 됐다. 즉 내가 80점 미치다. 이렇다라면 올해에서는 자료 해석에서 되게 손해를 많이 봤구나. 내가 별로 특색이 없었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3쪽을 한번 봅시다. 3쪽. 자, 3쪽을 한번 보시면은 자, 뭐 자료 해석의 출제 규칙 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자, 1번 있어요. 1번 뭐라고 써 있죠? 최종 도출 가능 정보 이제 이렇게 써 있죠. 자, 그 1번에다가 꼭 별표를 한 3개 정도 한번 해봅니다. 자, 최종 도출 가능 정보. 자, 이렇게. 자, 별표를 한 3개 정도 해보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료 해석을 하다 보면 맨날 멈출 수 없잖아요. 맞죠? 맨날 멈출 수 없는데, 조금 멈출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그냥 A는 C분의 B다 라는 꼴이 있을 때, 그냥 A랑 B가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무엇을 물어볼 것이다? C를 물어볼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떤 그 선택지를 읽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내가 조금 바꾸면 어떻게 C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뭐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다 보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표가 시계열 중심인 경우 뭐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맞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유의한다. 시계열이니까 당연히 뭐밖에 안 물어봐요? 시간의 흐름에 대한 거 물어보겠죠. 맞죠? 자,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어떤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표 항목이 이제 독립적인 경우 약간 뭔가 다 따로따로 있어. 따로따로 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분수 비교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 문제를 또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에다가 별표 2개 정도 한번 쳐볼까요? 네, 자, 그림이 등장하는 경우. 자, 그림이 등장하는 경우. 자, 어디에다 밑줄 쳐볼 거예요? 시각적 효과를 최대한 누린다. 거기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자, 시각적 효과를 최대한 누린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그래프 나오면 무서워. 맞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한 폭의 그림을 본다라고 항상 생각하세요. 그림 싫어해요? 오늘 웃긴 거 중에 하나인데 저거 망했어요. 자, 그래서 자, 한 폭의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뭔가 특징이 있을 거예요. 특징이 있을 텐데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 선택지에 맨날 등장한다. 즉 그림이 여러분들 그 피세 잘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 시험지 이렇게 본 적 있죠? 뭐 보통 두 종류겠죠? 네. 되게 깨끗하거나 아니면 되게 더럽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거는 피셋을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 개그는 이제 3일차 정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무시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피셋을 잘하는데 시험지가 엄청 더러운 사람 있죠? 맞죠? 이 사람은 여러분들 진짜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이 사람은 애초에 직독직해가 엄청 빠르고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입니다. 그냥 약간 엑셀 같은 사람. 득 했더니 타타타타 이렇게 딱 나오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같이 더러운데 계산이 틀리는 사람이 있고 계산이 안 틀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맞죠? 거기에서 이제 실력이 갈리는데, 자, 이 깨끗한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면, 좀 생각보다 조금 깨끗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을 판단했기 때문에 특히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훨씬 깨끗해요. 왜냐하면 그래프에 이미 나올 만한 게 얘기가 다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냥 그 체크를 하고, 아, 이런 게 있었는데 밑에서 바로 초반에 그런 경향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처음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훨씬 더 깨끗할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주워두고, 자, 표의 구조가 복잡하면은 뭐 하겠다? 항목 간의 관계에 주의하겠다. 맞죠? 자, 그리고 그 화살표 세 번째 잠깐 보시면은 표가 복잡한데 약간 동일한 그 자료 자체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면 무슨 테마를 떠올린다? 적어도 테마를 떠올린다. 오케이? 자, 적어도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놓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표와 그림이 여러 개 주어지면 그게 이제 5번이나 6번이나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항상 항목 간의 관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걸 제가 보고 있으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목표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냥 표 그림이 나왔으면 문제를 처음 맞닥뜨리면 그냥 보고 그 표를 보는데 한 10초에서 15초는 써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실제로 급급하잖아. 맞죠? 표와 그림을 보는데 15초나 쓴단 말이야? 빨리 나는 계산이 느리니까 선택지부터 보고 묻는 걸 빨리 찾아가야지.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표나 그림을 볼 때 어떤 이런 걸 물어보겠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처음에는 좀 많이 걸려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25초, 30초씩 걸립니다. 근데 이제 좀 연습을 계속 하고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걸 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낼 만한 게 항상 선택지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초에서 한 15초 정도를 이제 쓰다 보면은 내가 그 밑에 있는 선택지를 읽고 찾아오고 위아래 계속 보다 보면 어지럽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 방향을 뭐 좀 꼭 그 앞쪽에 항상 그 표나 차트를 먼저 보고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빈칸 등장하면 그냥 빈칸은 물어보겠죠. 맞죠? 빈칸을 물어볼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계산을 단순화할 수 있는가? 자,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냥 문제를 풀어봅시다. 제가 오늘 32문제를 준비했는데 분명히 다 못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뭐 최대한 열심히 아마 해볼 거고, 제가 그리고 혹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12시 20분 정도에는 제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질문 같은 걸 하더라도 제가 12시 20분 정도까지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더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 그러면 그 금요일 날 제가 어차피 또 오니까 그때 이제 또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1번. 자, 1번. 자, 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제가 2분 15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2분 15초 드렸어요. 사실 뭐 이 문제는 2분 15초를 쓸만한 그런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했다면 일단 답은 3번이고 해결을 했다면 한 1분 3, 40초 요 정도 안에 이제 끝나야 돼요. 네, 일단 그런 거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보기 같은 게 나왔을 때 보기 있죠, 보기. 자, 지금 여러분들 그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면 선택지가 어떻게 나왔어요? 선택지가 기역, 니은, 기역,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디귿, 니은, 디을. 맞죠?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두 개씩만 이제 있는 경우 있죠. 두 개씩. 맞죠? 요때는 여러분들 항상 무슨 생각 해야 돼요? 무슨 생각 해야 되지? 자, 선택지가 일단 4개거든요. 맞죠? 자, 그렇다면 재수가 좋으면 어떻게 끝낼 수 있어요? 2개 풀고 끝내는 거예요. 재수가 좋으면 2개 풀고 끝냅니다. 언제 되게 떨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역, 오라, 니은, 오라 이럴 때 떨릴 거잖아요. 맞죠? 제 길 막 이러면서 디귿 옳지 않아, 리을, 오라 뭐지? 뭐 약간 이렇게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실전에서 이렇게 기역, 니은이 만약에 옳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다시 그냥 니은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좀 더 맞을 겁니다. 괜히 디귿이나 리을 같은 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앞에서 되도록 끝내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이런 선택지 같은 경우는 많아야 자, 많아야 몇 개? 3개입니다. 3개. 아, 화난 표정은 아니에요. 자, 맞죠? 자, 3개 정도면 이제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언제예요? 혹시나 내가 틀릴까봐 4개를 다 하는 거죠. 맞죠? 이런 건 이제 하지 않도록 해요. 자,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4페이지에서 테마가 뭐예요? 테마가 뭐지? 최종 도출 가능 정보죠. 뭐라고요? 최종 도출 가능 정보죠. 자, 그런데 그 뭐 설문을 읽어봤더니 AC 지역의 0에서 11세 인구 자료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은 거래. 자, 그러면 옳은 거구나 하고 아마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겠죠. 자, 근데 표 1을 봤더니 지역에 ABC가 있고 나이가 0세부터 5세. 그 다음 표 2는 뭐야 하고 봤더니 같은 2018년인데 6세부터 11세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맞죠? 자, 그런데 그 밑에 각주를 보니까 인구 이동 및 사망자는 없음 이렇게 나왔고, 자, 두 번째 각주에 뭐가 있어요? 나이는 당해년도 마이너스 출생년도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럼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이 뭘까요?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출생연도가 나오겠죠. 맞죠? 표에 나이가 있고 지금 현재 18년이라 그랬는데 나이는 해당 당해년도 빼기 출생연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선택지에는 당연히 무슨 표현이 나오겠구나? 출생연도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표에 어떤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0세 밑에다 뭐라고 쓸 거예요? 18년, 2018년, 17년, 16, 15, 14, 13 이렇게 쭉 작업을 하는 거죠. 맞죠? 할 때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막 계산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애초에 분명히 선택지의 표현들이 계속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니까 출생 연도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표 작업을 한다 안 한다? 그냥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억을 딱 읽어봤더니 바로 뭐래요? 16년에 출생한 AB 지역의 인구의 합은 자, 15년에 출생한 AB 지역의 인구의 합보다 크다. 뭐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16년과 15년이었으니까 표 작업을 했으면 아까 그 나이가 몇 살? 2살이랑 3살인 애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읽을 때마다 얘는 몇 살이지? 얘는 몇 살이지?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기억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텐데, 자, 뭐 오늘 이제 저랑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이제 처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대충 너무 막 어렵다, 뭐 저딴 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항상 피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는 저 새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조금 있네?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자, 일단 덧셈 비교. 자, 만약에 A 더하기 B 뭐 이런 거랑 뭐 C 더하기 D 자, 이런 식의 어떤 덧셈 비교가 나오면 자, 우리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 이 두 개를 막 합을 다 구해가지고 막 비교하는 게 아니고 덧셈 비교가 나오면 항상 차이값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차이값. 자, 그래서 얘랑 차이를 댔더니 얼마고 뭐 이거랑 이거를 했더니 차이가 얼마다.
그래서 어디가 더 크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덧셈 비교의 기본은 항상 차이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지금 똑같이 이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119, 자, 119, 그 다음에 772, 자, 얘가 16년이죠. 자, 그 다음에 74, 747, 74874, 그 다음에 120에 371, 73, 373, 뭐 이런 식인 거죠. 여기가 몇 년? 16년, 여기가 15년. 지금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6년이 더 그냥 크다. 이제 이렇게 물어봤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또 할 건데, 자, 차이값인데, 자, 보통 계산은 항상 뭐부터 해요? 계산은 큰 것부터 합니다. 큰 것부터. 그리고 뭐 오늘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유효숫자는 보통 세 자리면 충분해요. 세 자리면 충분합니다. 세 자리를 했는데 조금 어색하다, 애매하다, 약간 이러면 이제 네 자리를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자리입니다. 두 자리는 안 돼요. 자, 두 자리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큰 것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73, 74, 여기 얼마 차이? 1 차이. 여기 얼마 차이? 1 차이. 1 이렇게 지우니까 누구 남았어? 이렇게 남았잖아요. 누가 봐도 어디가 더 커요? 왼쪽이 더 크죠. 맞죠? 이걸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냥 얘 왼쪽과 오른쪽의 합을 비교하는데 119와 120의 차이는 1이고 74, 74의 차이는 1인데 1 똑같으니까 다 지우고 요 세 자리끼리 남았다. 자, 항상 계산은 큰 것부터 하다 보면 항상 숫자가 세 자리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거의 항상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덧셈 비교 나오면 무조건 뭐 차이값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AB 지역의 인구의 합이죠. AB 지역의 인구의 합이지. 우리 표에 무슨 항목이 있어요? 표에 무슨 항목 있지? A, B, C. 그 다음에 C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A, B, C 그냥 C라 그럴게요. C. 자, 죄송합니다. 네, 자, 망했죠? 네, 자, 그러면 자, 그 표 1에서 근데 그 16년 태생과 그 다음에 그 15년, 자, 그때 이제 태어난 애들이 2살, 3살이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지역이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개가 있다고요. 봐요? 맞죠? 자, 근데 개를 봤더니 16년이 커요? 15년이 커요? 자, 개를 봤더니, 자, 눈을 가지고 있다면요. 자, 16년 2살이 커요? 15년 3살이 커요? 16년이 더 크죠? 거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런데 C는 2살이 커요? 3살이 커요? 안경 사드려요? 네, 자, 지금 C는 누가 더 커요? 3살이 더 커요. ABC의 합이 2살이 더 큰데 그 중에서 하나 C는 3살이 더 크대.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B 합은 누가 더 커? 2살이 더 크겠죠. 맞아요? 자, 이해하죠? 믿습니다. 아멘. 치멘. 자, 그래서 자,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 보면 뭐 딱히 계산할 것도 있다 없다? 그럴 것도 없다.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하수. 자, 우리 하수는 어떻게 해요? 이까짓 거 나의 덧셈 실력을 보여주마 하고 막 더하는 거고. 자, 그다음 중수 어떻게 해요? 아, 야, 척추수 알려줬어. 차이값, 덧셈 비교의 기본은 차이값. 중수, 고수 어떻게 돼요? 맞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분위기 얼른 넘어가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은 자, C 지역의 0에서 11세 인구 대비 6에서 11세 인구 비율은 18년이 17년보다 높다. 난데없이 뭐가 나왔죠? 17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17년. 맞죠?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38살이에요. 근데 내년 되면 제가 몇 살이에요? 관심 없어요? 39살이죠. 네, 자, 그럼 제가 작년에 몇 살이었어요? 37살. 제가 지금 38살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볼 때에도 지금 애초에 표가 뭐였으니까? 18년도였잖아요. 18년도.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내가 17년도에 11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얘기 자체를 이제 작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자료를 보실 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최종 도출 가능 정보가 뭔지, 내가 여기에서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 표에서 유별나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018년에 몇 살 애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알 수 있는 그 정보의 바운더리 자체는 계속 2018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어떤 그 작년에 대해서 어떤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겠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니은은 옳지 않다. 그냥 그렇게 이제 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귿.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디귿 같은 경우는 어때요? A에서 C 지역 중에서 자, 5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과 5세 인구 대비 0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일하다. 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자, 5세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 했더니 어디예요? 그냥 A 지역인 거죠. 자, 그러면 그 A 지역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세 인구 대비 0세 인구니까 5세 분의 0세 그게 더 제일 큰지를 찾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5세 인구 분의 0세 인구를 했을 때 어떤 그 숫자의 어떤 숫자를 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죠. 1보다 작잖아요. 아닌가요? 네,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습관인데요. 자, 근데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괜찮아요. 네. 둘째 날도 괜찮아요. 네, 자, 계속 하다 보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자, 0세 인구. 자, 이게 가장 크다라는 거는 조금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0세 인구분의 5세 인구. 이게 뭐 하다? 제일 작냐?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 말이 맞다면 이 역수값이 제일 작겠죠. 맞죠? 자,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면 애초에 지금 0세, 여러분들이 분수 비교를 할 때 1보다 작은 게 나오면 항상 되게 귀찮아요. 되게 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1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그러면 미니멈이냐 해가지고 A 지역을 이렇게 봤더니 그거가 가장 미니멈이 아니다. A는 그 10만 4천 뭐 그거에 13만 1천 뭐 이런 식인데 한 1.23 정도가 되는데 B만 봐도 그 7만에 7만 7천보다 작은 거니까 이게 1.1보다도 더 작아서 A보다도 작더라. 그러니까 이미 발레가 나왔죠. 이미 발레가 나왔으니까 그만 계산하고 디귿은 X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까지 했으니까 그냥 답이 몇 번으로 나와요? 3번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뭐 좀 막 그래놓고 막 시간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막 시간이 남았는걸? 리을도 한번 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리을을 보면 또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런 거는 시험장에서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뒤에 흔들리니까. 맞죠? 자, 그러면 리을을 한번 보자, 리을. 자, 리을. 우리는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리을은 봐야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리을에다가 별표 한번 해봅시다, 리을에다가. 자, 0에서 11세 인구의 합은 전년 대비 증가한다. 뭐 이제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잘못하면 아까 니은 같은 거에서는 18년이 아닌 17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뭐 옳지 않다. 뭐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리을 같은 것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또 옳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맞죠? 즉 여기에서 19년에 6에서 11세다라는 이야기는 현재 몇 세에서 몇 세예요? 5세에서 10세입니다. 발음에 주의하세요. 자, 5세에서 10세. 자, 네. 자, 그래서 자, 이러면 근데 진짜 오늘 안 좋은 일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는 이제 웃을만 한 것 같은데. 네. 자, 이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대소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또 무슨 짓을 해요? 뭐 이까짓 거 뭐 더해주거나 한참 더 하더니 합계에 있는 걸 뭐 약간 그러거나 맞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 이게 6세, 7세 이렇게 가다가 10, 11 뭐 이렇게 있고 얘는 5세, 6세, 7세 땡땡땡 10세 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네 둘의 비교를 하는 건데 자, 차이값의 대소 비교는 기본은 뭐라고요? 덧셈 비교, 미안. 덧셈 비교의 기본은 뭐라고요? 차이값.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뭐랑 뭐 비교하는 거예요? 현재 11세랑 5세 요 대소 비교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냥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긴장이 잘 안 풀리나 봐요, 오늘. 예. 여러분 말고 제가요. 예. 자, 그러면 자, 이해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최종 도출 가능 정보에 대한 테마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다시 잠깐 목차로 잠깐 와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재미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따가 그 올바른 계산 방법에서 뭐 소수점에 대한 계산은 적당히 뭐 이런 거나, 비중 계산의 응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따가 재밌어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합니다. 됐어요. 예, 넘어오세요. 다시. 자, 2번. 자, 2번으로 가봅시다. 2번. 자, 2번. 자, 그러면, 자, 2번은, 자, 문제를 풀지 말고, 자, 문제를 지금 풀지 말고, 제가, 40초 정도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그 표랑 각주를 한번 읽어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40초 한번 드려볼게요. 시작해보세요. 표랑 각주만 보세요. 자, 무슨 생각해요? 그래, 첫 번째 빈칸 꼴보기 싫다.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특허 등록 건수, 영향력 지수, 기술력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식들이 어마무시하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거 뭐야? 기술력 지수? 기술력 지수는 특허 등록 건수 곱하기 영향력 지수. 자, 그러면 나한테 당연히 무엇을 물어보겠네? 영향력 지수에 대한 걸 물어보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조금 채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냥 미국 같은 걸 봤더니 500에다가 그냥 영향력지수 곱하면 기술력지수 600이 되는 건데, 자, 500이랑 600이에요. 몇 배? 1.2배. 맞죠? 그냥 1.2 같은 걸 넣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봤을 때는, 캐나다를 봤을 때는 그냥 처음에는 꺼져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20과 30.8을 봤더니 얼마 차이니까? 8.8 차이니까 이거는 1.4구나. 좀 수적 센스가 있으면 조금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봤을 때 바로 채울 수 있는 거 정도는 채우는 겁니다. 다만 표에 무슨 작업을 좀 해라? 특허 등록 건수랑 영향력 지수 사이에 뭐 써요? 곱하기 써요. 곱하기. 자, 곱하기 쓰고 영향력 지수랑 기술력 지수 가운데 뭐 써요? 는 쓰는 거예요. 는. 맞죠? 자,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봤더니 영향력 지수가 뭔데 해서 봤더니 갑자기 전 세계 피인용비분의 해당 국가의 피인용비 따위가 들어왔어요. 내가 표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주 3번을 봤더니 해당 국가의 피인용비, 즉 그 분자에 대한 게 한 번 나왔죠. 분자에 대한 게 나왔는데 해당 국가의 피인용비는 뭐야? 해서 봤더니 그 해당 국가의 특허 등록 건수랑 특허 피인용 건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 보니까 되게 반가워요. 특허 등록 건수를 보니까 되게 반갑죠. 자, 내가 뭐가 있으니까 표에 특허 등록 건수가 있으니까 체크를 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아해해야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해당 국가의 그러니까 해당 국가의 특허 피인용 건수, 피인용비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알 수가 없다예요. 각주 3번까지만 봤을 때. 맞죠? 자, 그런데 그 4번은, 각주 4번을 봤더니 그 3D 기술 분야의 전 세계 피인용비는 10이다 라고 뜬금없이 주어졌죠. 전 세계 피인용비가 10이라는 어떤 상수값을 줬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다시 아까 각주 2번으로 가니까 아까 영향력 지수가 아까 표에 있었는데 분모가 10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뭐 알 수 있어요? 피인용비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피인용비 알 수 있어. 그래서 피인용비가 각주 3번에 있었는데 거기도 그게 알 수 있는 값이니까 내가 특허 등록 건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겠거니? 특허 피인용 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거니? 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항상 어디에서 분명히 정답이 갈릴 거예요? 특허 피인용 건수에서 갈릴 겁니다. 그게 최종 도출 정보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그 관계를 빨리 그럼 내가 이해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후딱후딱 넣어보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그거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 기술력 지수는, 자, 기술력 지수에다가, 잠시만요. 네. 자, 그거는 이제 바꿔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 P 인용비, 그 영향력 지수 이렇게 막 다 대입하고 나니까 정리를 하면, 자, 기술력 지수는 아마 10분의 1에 그 다음에 P 인용 건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세 개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나한테 아마 어떤 인용 건수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본다면 기술력 지수 뭐 요거를 가지고 그냥 판단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맞죠? 아니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자, 기술력 지수는, 자, 원래 기술력 지수는 뭐였는데 영향력 지수 곱하기 영향력 지수 곱하기 특허 등록 건수 이렇게 왔는데, 자, 우리 영향력 지수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영향력 지수를 전 세계 P 인용비분의, 자, 이거 10분의 해당 국가의 P 인용비, 자, 곱하기 특허 등록 건수예요. 자, 요건데, 자, 해당 국가의 그 P 인용비, 자, 이거는 어떻게 왔었다? 자, 얘를 다시 한번 쓰자면, 자, 얘를 다시 한번 쓰자면 그 각주 3번에 있는 걸 그냥 쓰는 거니까 특허 등록 건수에다가 여기가 P 인용 건수 여기 쓴 거죠. 자, 이거 곱하면은 특허 등록 건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지우니까 뭐 남았어요? 10분의 P 인용 건수 이게 남았더라. 그럼 나한테 이거를 물어보겠지만 결국에 P 인용 건수에 뭐가 대소비교나 차이나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은 뭐에 대한 이야기랑 같다? 기술력 지수에 대한 이야기랑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기억을 봐요. 자, 기억을 봤더니, 자, 기억을 한번 봅시다. 자, 캐나다의 영향력 지수는 미국의 영향력 지수보다 크다. 자, 아까 빈칸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빈칸 나오면 당연히 빈칸 물어보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채울만 한 거는 그냥 바로 보이면 채우는 거고 안 보이면 굳이 채울 필요 없어요. 물어볼 때 채우면 됩니다. 모든 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 캐나다랑 미국인데, 자, 우리 아까 미국 했죠? 미국 얼마였지? 1.2였죠. 그리고 캐나다 했더니 얼마야? 1.4죠. 자, 그러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구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달리 조금 계산을 조금이라도 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미국이 1.2인데 이 선택지에서 뭐가 더 크다고 얘기했어요? 캐나다가 더 크다 그랬죠. 맞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다면 캐나다의 영향력 지수가 더 크다면 캐나다의 영향력 지수는 미국의 1.2보다는 클 거예요. 클 거예요. 맞죠? 자, 그 얘기는 내가 그 캐나다 22에다가 영향력 지수 1.2를 넣으면 그 결과가 30.8보다는 작을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22 곱하기 1.2를 했을 때 30.8보다 작을 건데, 자, 그 1.2는 자, 22 깔고 하나 땡겨 2배, 맞죠? 4.4 더 하니까 한참 모자라죠? 맞죠? 자,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캐나다가 미국의 1.2보다는 더 크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요 지금 표랑 그 각주만 지금 봤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실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조금 당황했던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34번쯤에 오면은 원래 정신이 없는 게 맞고요. 맞죠? 선생님, 저는 1번부터 없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거는 이제 그 체력의 문제인 거니까. 맞죠? 자, 이게 이제 답이 1번이었어요. 이 문제가 답이 1번인데 그 기억 같은 거는 쉽게 할 수 있죠. 자, 니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니은. 자, 니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프랑스와 태국의 특허 P 인용 건수의 차이는 프랑스와 핀란드의 특허 P 인용 건수의 차이보다 크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허 P 인용 건수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나 식 같은 걸 정리하지 않고 그런 걸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접근을 하면 니은 같은 걸 읽고 실전에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하고 어디로 가요? 디귿에 가요. 디귿에 뭐가 있어요? 또 P 인용 건수가 있어. 아까 모른다 그랬는데 너도 잘 있어. 뭐 약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뭐 합니까? 리을에 갑니다. 리을을 해결을 했는데, 자, 리을이 네덜란드의 특허 등록 건수는 한국의 특허 등록 건수의 50% 미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네덜란드를 물어봤으니까, 자, 구구단 좀 해요. 38에 24. 맞죠? 자, 그러면 네덜란드의 그 특허 등록 건수가 괄호고 영향력 지수가 0.8인데, 자, 기술력 지수가 24니까, 아, 네덜란드의 특허 등록 건수는 얼마구나? 30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55 같은 거 보고 떨려 하지 말고, 자, 이게 50% 초과잖아요, 지금. 맞죠? 자, 그래서 리을이 없앴는데, 여러분들이 막 또 찍는다고 이제 무슨 식으로 찍냐면, 뭐, 이 문제 제가 틀린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찍어서 2번에 찍잖아요. 맞죠? 그쵸? 아, 여태까지의 어떤 그 확률에 따르면, 기억 니은, 기억 디귿, 기억 디귿 리을. 기억 디귿이, 그럼 기억 디귿인가 봐.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게 이제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항상 그냥 순서대로 보라고 하는 데는 보통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기억이 맞고 뭐 이게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중 거를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계속 보여드릴 텐데, 이 앞에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뒤에 있는 걸 푸는데 항상 밑바탕이 됩니다. 굉장한 밑바탕이 돼요. 이게 올해는 유달리 더 심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근본 없이 약간 문제를 그냥 선택지 이렇게 보고 디귿, 리을 이런 걸 해야지 절대 시간 안 아껴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학생들이 다 저처럼 하는 줄 알고, 야, 니네 조금 시간이 없으면 디귿부터 해. 디귿이 보통 답을 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제가 한 6개월 만인가 접었어요, 그거를.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는 디귿을 먼저 봐 라고 하는 데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거냐면, 그 어떤 거를 봐도 풀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를 봐도 그냥 내가 기억을 보든 안 보든 디귿을 해결하는데 별 영향력이 없다. 그냥 그걸 가정했었었는데, 이게 보니까 기억 니은이 항상 기초적인 거고 디귿 리을이 조금 응용인데, 기초가 없는데 응용을 어떻게 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오히려 앞에 파악을 하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각자 나이가 있잖아요. 맞죠? 이 젊은 날에 오늘 날씨 봤어요? 완전 좋죠? 근데 이 지금 401호 강의실에 솔직히 어제 공부했어요? 놀았어요? 어제 날씨 너무 좋았는데 공부했겠죠? 맞죠? 술 마신 거 아니죠? 약간 술 마신 것 같은데?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 청춘을 바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여러분들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 자기 실력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이 맞아. 얼마나 떨려. 맞죠? 떨렁 기억 니은이 있으니까. 하지만 근데 내가 틀린 게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기억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번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니은을 한번 잠깐 봅시다. 니은. 자, 니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니은이 뭐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냥 프랑스와 태국의 특허 피 인용 건수의 차이는 프랑스와 핀란드의 어떤 그 차이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맞죠? 이제 뭐 조금 뭐 짜증이 난다면,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나라예요? 프랑스죠, 프랑스. 맞죠? 그냥 프랑스가 동일하게 들어갔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좀 인지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허 피 인용 건수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무엇의 차이를 봐도 무방하다? 기술력 지수의 차이를 봐도 무방하다. 절대 여러분들이 무슨 뭐 10분의 1을 곱한다거나 뭐 10을 곱한다거나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뭐에 딱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술력 지수의 차이에 대해서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서 먼저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프랑스랑 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먼저 어떻게 해요? 1.4랑 3.9의 차이가 얼마? 2.5. 그냥 그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랑스랑 핀란드를 갔을 때 3.9에 2.5를 더했더니 얼마예요? 6.4로 6.3보다 더 커졌어요. 그럼 차이가 누가 더 큰 거야? 2.5가 더 큰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또 무슨 짓을 하게 돼요?
프랑스, 태국 3.9 빼기 1.4, 2.5. 3.9, 6.3 저거 내려. 6.3 밑에 3.9 쓰고 막 뺐더니 얼마? 2.4. 확실하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뺄셈 자리요, 덧셈 자리요? 둘 다 잘하면 상관없어요. 둘 다 잘하면 상관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더 잘하니까? 덧셈 잘하니까 여러분들 좀 말을 그대로 이해해서 확인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거를 잠깐 보시면은, 그 디귿 선택지를 잠깐 보시면은, 자, 특허 등록 건수 상위 10개국 중에 한국의 특허 피인용 건수는 네 번째로 많다. 뭐 이제 이런 게 나왔죠? 맞죠? 역시 특허 피인용 건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어디에다 밑줄을 쳐볼까요? 네 번째로 많다. 거기에다가 밑줄을 쳐보면 돼요. 네 번째로 많다. 네 번째로 많다. 자, 주어가 누구죠? 한국입니다. 한국. 맞죠?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 이거를 막 일일이 막 찾아서 막 네 번째 있는 게 한국 맞아? 이런 게 아니고요. 한국보다 큰 게 세 개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크니까 한국보다 큰 게 세 개냐? 이제 이렇게만 세는 거죠. 맞죠? 다른 순위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많다는 자, 한국보다 큰 게 몇 개다? 세 개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 해가지고 그냥 또 X를 치는 거겠죠. 맞죠? 여러분들 실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답이 조금 빨리 나오잖아요. 정답이 조금 빨리 나와. 자, 그러면 항상 무슨 생각해야 돼요? 곧 어려운 게 나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빨리 나오면 이거 맞았을까? 이거 혹시 내가 잘못 푼 거 아니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정답이 빨리 나오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어요. 뒤에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온다. 또는 뒤에 더 시간을 쓰는 것들이 나온다. 뭐 내가 너한테 답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필요한 건 이미 다 물어봤다. 이제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2번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조금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자, 표가 뭐 시계열 중심인 경우, 뭐 표의 항목이 독립적인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6쪽에 있는 그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작년 문제잖아요. 맞죠? 문제 3번 문제는 그 18년도 14번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 많이 풀어봤던 거 기억나죠? 맞죠? 그냥 뭐 떠올리면 돼요. 자, 11년도부터 15년도가 저렇게 있다. 1인당 1일 급식비가 있고 조리원, 충원 인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값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겁니다. 근데 되게 뜬금없는 항목이 있다면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에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자, 이게 정확하게 계속 몇 프로? 5%, 5%, 5%, 5%,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자, 공부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거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 하니까. 네. 자, 전년 대비 5% 증가. 자, 5% 증가했다. 자, 우리 증가율이 나오면은 항상 제가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배율 지수, 증가율 이런 게 나오면 주로 배율로 생각을 해라. 자, 이거는 몇 배? 1.05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맞죠?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11년 대비 15년이다. 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면, 자, 이거의 증가율을 물어보는 거라면, 이거는 실제로 뭐랑 똑같아요? 11년 대비 12년과, 그 다음에 12년 대비 13년과, 그 다음에 13년 대비 14년, 그 다음에 14년 대비 15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계속 몇 배니까? 1.05배가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배웠던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좀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1 플러스 x의 n제곱, 자, 이런 게 나오면 어림산을 하는 게 있었어요. 어림산. 자, 어림산을 하는 게 있었죠? 자, 이거는 뭐였다? 1 플러스 nx다. 자, 이거는 어림산입니다. 어림산. 맞죠? 자, 근데 자, 실제로 어떤 대소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한 건 뭐예요?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당연히 왼쪽이 큰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왼쪽이 큰 겁니다. x가 자, 다만 이 어림산을 쓸 때는 자, x가 몇 프로 이내? 한 15% 이내 정도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이게 뭐냐면 그냥 이자가 붙고 복리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이자가 붙으면 이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맞죠? 자, 그런 것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자, 4번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4번. 자, 여러분들 한번 표를 한번 봅시다. 표. 자, 자,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 7쪽. 자, 7쪽. 자,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표를 한번 보세요. 한 15초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얼른 보세요. 뭐 물어볼 만한 게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답은 나와요? 네, 답은 1번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와요? 네, 자, 그냥 이게 지역이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체 수가, 종사자 수가, 매출액이, 건물 연면적, 자, 이런 게 이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볼 만한 게 있다면 사업체당 종사자 수 또는 뭐 사업체당 매출액, 이런 분수를 물어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표를 이렇게 쓱 봤을 때 조금 눈에 띄는 사업체가 혹시 있다면 G겠죠? G. 사업체도 되게 많고요. 종사자 수도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도 되게 커요. 그래서 왠지 얘는 조금 더 눈에 띄는구나.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뭐 다른 매출액에 대해서 좀 작은 애들, H나 J 같은 애들이 이제 좀 보일 수도 있겠죠. 맞죠? 자,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좀 봐주고, 자, 기억에서, 자,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지역은 모두 2개다. 너무 짜증나는 선택지죠. 몇 개래요? 모두 2개다. 지금 나한테 이거 해봐. 뭐 약간 이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가볍게 어떻게 하면 돼요? 무시할 수도 있죠. 근데 니은에서 낌새가 어때요? 사업체당 매출액은 G 지역이 가장 크다. 돌아가. 뭐 약간 이런 얘기죠. 맞죠? 자,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냥 노골적인 분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내가 한번 너 버려 했는데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기억이랑 니은을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 뭐 2개 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쉽게 본다면 기억이겠죠. 구체적으로 뭘 줬어요? 100명이라는 걸 줬어요. 100명.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A만 한번 써봤어요. A만. 자, 사업체당 종사자 수. 자, 사업체당 종사자 수. 자, 이게
100 미만이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게 원래 47분의 6731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지금 분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요런 걸 비교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얘 꼴보기 싫으니까 이쪽에 넘기면 뭐가 돼요? 4700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내가 100을 기준으로 갈 건데 100은 뭐 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디에서 그냥 잘라서 여기 100이 자리에서 그냥 잘라가지고 지금 이 숫자랑 이 숫자만 봤을 때 혹시 여기 있는 숫자가 얘보다 작은 게 두 개인지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 이렇게 그어 내리고 그냥 쭉쭉쭉쭉쭉 그냥 빨리 그냥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디랑 어디가 나온다? H랑 J랑 나온다. 그냥 그런 이야기인 거죠. 맞죠? 네, 자, 기준을 100명에 대한 미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숫자를 적당히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사업체당 매출액은 G 지역이 가장 크다. 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니은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기억이 맞으니까 3, 4번 지우면 니은을 보면 G 지역이 가장 크다. 이제 이래서 G를 갔어. 그랬더니 147에 1162만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있죠. 자,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기억을 풀 때 종사자 수는 제가 몇 자리를 이렇게 잘랐어요?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 그 가운데를 이렇게 선을 그었죠.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디에다 그어볼래요? 이번에는 자, G를 기준으로 보면 147이어서 그냥 116, 자, 116, 6이랑 2 사이의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렇게 이제 한번 그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위아래도 선을 이렇게 쭉 그어보시면은 자, 일단 G는 147분의 116이에요. 맞죠? 1보다 작죠? 1보다 작아요. 자, 근데 얘가 제일 크냐 해서 봤더니 출제위원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어차피 어디서부터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를 봤더니 47분의 48이야. 누가 더 커? A가 더 커요. 제일 나쁜 사람 누구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자, G가 제일 커라고 했더니 나는 반드시 오늘 제일 큰 걸 찾겠다. 이런 사람은 큰일 납니다. G가 제일 크진 않죠. 일단 G보다는 A가 크니까 G는 제일 큰 건 아니니까 바로 X를 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이제 디귿.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자, I 지역의 종사자당, 매출액은, 자, E 지역의 종사자당 매출액보다 크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자, E랑 I를 가지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또 분수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뭐, 숫자를 뭐 또 잠깐 써본다면, 자, 숫자를 한번 써본다면, 자, 분수 비교, 자, I, E, 개그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역시 아무 관심 없는. 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정도로 이렇게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얘네는 지금 비교를 할 때 자, 그냥 계산을 해도 뭐 괜찮긴 한데 9구단 좀 외워요. 자, 62, 12, 63, 18. 자, 요렇게 갔을 때 몇 배 안 돼요? 1.5배는 안 되죠. 맞죠? 자, 근데 자, 20 곱하기 1.5 하면 얼마죠? 30. 자, 이렇게 가면 1.5배보다 좀 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이 더 크다. 이제 이런 방식인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분수 비교인데, 근데 어차피 기본 강의 가면 이제 또 다 배우게 돼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자, 분자의 배율이 분모의 배율보다 더 크니까, 더 작으니까, 분자의 배율이 더 작으니까 오른쪽이 더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리을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리을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눈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볼게요. 뭐 계속 재미없는 거죠. 자, 재미는 없죠. 네, 기지개 한번 펴봐요. 기지개. 자, 쭉쭉쭉. 자, 쭉쭉쭉. 자, 왼쪽. 오른쪽. 어깨 돌려보고. 자, 손목도 돌려보고. 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죠? 자, 이따가 추첨 열심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첨 때문에 앉아있는 거 아니죠? 저 믿어요. 자, 오늘 공부하러 온 거지. 맞죠? 추첨은 덤이죠. 네, 뭐 약간 멱살 잡을 기세인데 지금. 자, 일단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게
오늘, 내일, 모레 뭐 계속 금요일까지 계속 그 매일같이 계속 추첨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근데 매일매일 와서 앉아 있으면 뭔가 생길 겁니다. 근데 혹시 5일 동안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죠. 막 또 집에 가서 어떻게 석치수 손을 자르자 뭐 약간 이제 뭐 이런 거 앞을 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여러분들 좀만 더 힘내 보세요. 이번에 그 지금 기간이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 강의 하잖아요. 맞죠?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 강의 그 앞에 월화 또 무료 특강 또 하고 이제 쭉 가는데 그런데 그냥 계속 그냥 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그 기본 강의 같은 경우도 그 경제학이랑 거의 안 겹쳐요. 거의 안 겹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좀 몰빵할 수 있어요? 필세 자료 해석에 몰빵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공부를 한 번 할 때 잘 하세요. 한 번 할 때 잘 하시고 그 자료 해석 이제 하실 때는 또 그래요. 보면은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복습을 했더니 하루가 끝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하루가 안 끝나고 아직 시간이 남았다. 아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너무 막 두려워하거나 이제 그러지 말고 어차피 제가 이게 차근차근 하고 이제 오늘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아직 뭐 별로 재밌는 게 없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잘 배워가서 자기가 계속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좀 다른 걱정을 좀 안 했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경제학 공부할 때 뭐 걱정하고 있어요? 필세? 아니면 행정법 공부할 때 뭐 걱정해요? 경제학? 자료 공부할 때 뭐 걱정해요? 상황? 상황 공부할 때 언어 또는 자료?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한다고 해서 뭐가 될 일이 아니에요. 항상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묵묵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또 1차 붙고 2차 합격해서 최종 합격해야죠. 안 할 거예요? 최종 합격할 거죠? 왜 이렇게 패기가 없어요? 최종 합격할 거죠? 대답으로 해줘요. 할 거죠? 네,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래요. 제가 약간 지금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문제 푸는 거 별로 재미없죠? 재밌는 문제 풀어볼까요, 그러면? 갑자기 되게 신난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 14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쪽. 잠깐 건너뛰어 볼게요. 자, 14쪽에 가면 11번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문제 11번, 19년도 16번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갑자기 표정들이 썩고 있어요. 추첨하면 다냐? 뭐 약간, 자, 근데, 자, 요거는 제가 한번 3분을 드려볼게요. 3분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해보십시오.
자, 3분 드렸어요. 3분. 네, 일단 자, 이 문제는 일단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정답이 2번이죠. 정답 2번입니다. 자, 실전에서 한 16번 정도의 이 정도 크기의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리면 기분이 어때요? 좋지 않죠? 그냥 뭐 안녕? 안녕? 약간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맞죠? 네, 악센트가 달라요. 맞죠? 처음에 하이, 굿바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표나 그림이 여러 개가 나올수록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항목 간의 관계예요. 항목 간의 관계. 맞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제목을 먼저 보게 되는데 자, 항상 요런 스타일이 항상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1차 에너지의 유형별 생산량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막 주어져 있어요. 맞죠? 자,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산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에너지 유형별 생산량 해가지고 2008년부터 12년도 어떤 연도의 흐름이 있어요. 맞죠? 자, 여러분들 뭐 표 1에서 자, 표 1에서 뭐 눈에 띄는 게 있다면 하나만 고르면 그래요. 두 개. 자, 두 개 고르면 자, 원자력이랑 뭐 석탄 뭐 요 정도겠죠. 그래서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자, 원자력. 맞죠? 자, 왜 원자력을 왜 봐야 되지? 원자력 엄청 크니까요. 맞죠? 엄청 크니까. 자, 그래서 아, 이게 연도별로 이 원자력이 어마어마하구나. 맞죠? 그쵸? 네. 아니면 뭐 여러분들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요즘에는 탈원전에 신재생 에너지니까 신재생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신재생을 보세요. 하지만 신재생 옆에 누가 있어요? 원자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봐야 되는 게 누구야? 원자력이에요. 논리가 비죠 지금? 자, 그러니까 원자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일단 걔를 먼저 보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자, 그림을 봤더니 12년도에 1차 에너지의 지역별 생산량 비중. 자, 지역별 생산량 비중입니다. 1차 에너지의 지역별 생산량 비중. 자,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 자, 석탄을 봤더니 강원이 89%고 전남이 11%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처음에 제목을 읽었을 때 뭐에 되게 주의를 했어야 되냐면 몇 년에 대한 이야기다? 12년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항상 그런데 보통 처음에 나오는 게 항상 그 제너럴한 게 나오고 두 번째에 나오는 표가 이제 스페셜한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딱 찝고 들어가는 거니까 연도별로 8년부터 12년인데 그 다음에는 12년을 내가 유달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러이러해. 이런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 이게 내가 석탄 942를 100%로 봤을 때 그 중에 89%를 누가 어디에서 생산하는구나? 지역에서 강원에서 생산하는구나. 지금 이런 표라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드는 생각이 뭐예요? 혹시 나한테 지역별 에너지 생산량의 대소 비교 같은 거 물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복잡한데? 곱셈 비교인데? 너무 귀찮은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맞죠? 항상 드는 생각 그런 게 나오겠지라고 했을 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한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결국 또 누구를 보게 된다? 원자력을 볼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경북, 전남, 부산 이 세 개의 지역에서만 이렇게 주어져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림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었다라면 울산이었을 겁니다. 울산 지 혼자 천연가스 다 하고 있으니까.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표 1과 그림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보는 거라면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거는 아마도 원자력이었을 거예요. 원자력. 항상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표 2를 봤더니 제목을 읽어볼게요. 자, 유형별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 해가지고 8년에서 12년과 지역별 최종 에너지 소비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3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되게 뜬금없어. 뭐지? 표 2입니다. 표 2. 아까 처음에 2개는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표 2에서는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제 언어 고자는 또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앞에 막 최종 에너지 이런 것만 보면 안 돼요. 생산인지 소비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산은 동그라미일 거고 소비는 세모일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줘야 될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그 제목, 그러니까 항상 제목을 잘 봐달라고 하는 게 제목만 잘 읽어도 거의 자료 해석의 반은 해결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표 1을 보고 나서 표 2를 봤는데 이상한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까 8년부터 12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석탄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했는데 표 2를 보니까 다시 석탄이 나왔는데 왜 8년부터 12년이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석탄, 석유 제품, 천연 및 도시가스, 전력, 열, 신재생 이거는 그냥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아예 이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한번 보니까 자, 8년 대비 12년의 생산량 증가율이 가장 큰 유형은 천연가스다. 자, 그러면 자, 뭐를 기준으로 본다? 천연가스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랬더니 자, 표 1에서 생산량이니까 자, 236분의 436 했더니 자, 이거는 2배가 약간 안 돼요. 자, 그러면 다른 유형 같은 경우도 뭐를 기준으로 한 2배 정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갔더니 2배 다 한참 안 되죠. 자,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의 별표를 쳐봅시다. 2번의 별표를 쳐보면 자, 12년에 1차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한 지역에서는 같은 해 최종 에너지 중 석유 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였다. 그렇게 나왔죠. 자, 2번을 읽고 무슨 생각해요? 넘어가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요 비슷한 느낌으로 그 뭐를 좀 떠올려 보면 되냐면 한 15년도에 나왔던 그 R&D 문제가 있어요. R&D A, B, C, D, E, F 지역이 국가가 있고 R&D 뭐 투자하는데 매칭형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뭐 GDP가 상위 2개, GDP 하위 2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도 일일이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향은 다 비슷비슷한데 정부나 민간이나 뭐나 뭐 이런 것들 다 비슷비슷한데 애초에 덩어리 자체가 큰 애가 그냥 상위권이거든요. 맞죠? 그냥 그런 식의 이제 이해를 좀 해주면 되고 또 겉모습으로 봤을 때 약간 비슷한 게 있다면 아마 14년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그 아파트 단지에 관리비 내는 문제가 있어요. 맞죠? 관리비 단지에서 그 관리비 내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막 수식이 막 엄청 많아. 근데 그 2번 선택지에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면 저러저러한 결론이다. 이제 이런 선택지가 있어요. 14년도 문제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계산을 되게 열심히 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숫자에만 집착을 하면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도 1차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한 지역이다 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의 후보군에서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애는 일단 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냥 원자력에 있는 경북이나 전남, 뭐 부산 이런 애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더 여러분들은 더 조금 강하게 간다면 기계적으로 누구한테 가야 돼요? 경북으로 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 겁니다. 맞죠? 왜냐면 경북이 지금 44.4%인데 전남이 30.9%예요. 얘네들끼리 지금 한 10% 넘게 차이 나죠. 맞죠? 거기에서 10% 차이는 여러분들 전체 그 원자력이 12년도에 얼마니까? 3만 대거든요. 그럼 그게 한 3천 차이 나요. 근데 지금 다른 뭐 석탄이나 수력, 뭐 천연가스 이런 애들이 지금 3천도 한참 안 되잖아. 어디 개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개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북이네 하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경북이야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잘 안 들어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전에서 야 이거는 경북이지 바로 딱 들어가세요? 그럴 깡이 보통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게 자신감의 차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피세 문제는 그 비교해볼 만한 애가 몇 개 없어요. 항상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한번 좀 그 들어갈 수 있는 깡을 조금 더 만들어 주려고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봤는데 자, 어떻게 가면 되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그림에 있는 게 이 어떤 각 얘네들별로 지역별의 비중에 대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거기에 누구 있는데 경북, 전남, 뭐 강원, 뭐 울산 뭐 이런 애들이 막 엄청 개기고 있잖아. 맞죠? 근데 무엇을 보니 또 되게 어지러워? 그냥 그 표 1에 있는 942, 1615, 8036, 31,719 이런 거 보니까 어지럽잖아요, 사실. 맞죠? 그럴 때는 조금 단순화를 하면 돼요, 단순화를 뭘로 하는 거냐면 자, 수력을 한번 봐요, 수력. 자, 수력을 보시면 자, 표 1의 수력 얼마지? 1615죠. 맞죠? 자, 여러분들 16에다가 5 곱하면 얼마예요? 16 곱하기 5는 80.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수력을 내가 1로 보면 신재생은 한 5 정도인가 보네. 그냥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자력은 자, 16 곱하기 2는 32.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은 한 20 정도구나. 석탄, 천연가스 꺼져. 뭐 이런 이야기죠. 넌 1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큰 숫자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조금 더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내가 적당히만 해봐도 충분히
누가 1등이다? 경북이 1등이다. 이제 이런 거를 바로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해돼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예요, 제가. 예.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 그 전략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걸 푸느니 3번, 4번, 5번을 풀겠다.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우리가 시험 막바지예요? 아니면 시험에 아직 조금 남았어요? 마음은 막바지죠. 마음이 급하고. 예. 자, 근데 우리가 연습을 하실 때는 일단은 최대한 많은 걸 넣고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그 4번 선택지를 한번 잠깐 볼까요? 4번 선택지를 잠깐 보시면은, 자, 12년의 1차 에너지 생산량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합보다 많은 지역이 존재한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1차 에너지 생산량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합보다 많은 지역이 존재한다. 그냥 뭐 좀 센스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 되죠. 제가 너무 사기예요. 네. 이게 다 자급자족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큰 지역이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소비량이 되게 작거나 아니면 생산량이 되게 크거나 이런 애들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역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 경제학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어떤 소비량이 되게 작거나 생산량이 되게 큰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경북이나 전남, 부산 같은 애들이 결국 또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걔네 셋만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일단 부산이 되니까 그냥 그런 게 있네 하고 말면 되는 거죠. 맞죠? 네. 근데 이런 게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고요.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진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아는 거랑 쓰는 거는 좀 달라요. 쉬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더 풀고 쉬어볼게요. 혹시 뭐 풀고 싶은 거 있어요? 풀고 싶은 거? 집에 갈게요.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자. 풀고 싶은 거 있을까?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봐요. 자, 조금 재밌는 거. 자, 22번이나 23번. 22번이나 23번. 둘 중에 뭐 풀고 싶어요? 22번 풀고 싶다. 23번. 네가 해라. 네, 자, 그러면 23번을 한번 해봅시다. 23번. 자, 23번. 자, 23번 제가 시간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40초 드려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자, 뭐 답은 5번입니다. 답은 5번. 올해도 이제 적어도 문제가 재미있는 게 이제 나왔죠. 적어도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적어도 문제는 이제 이런 공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맞죠? 각자 자기 편할 때 그냥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잘 모르시면 이게 적어놓고 이제 나중에 또 기본 강의 때 합니다. 자,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기준이 두 가지면 두 개 더한 거랑 전체를 빼고, 아니면 요거 응용편이 뭐예요? A에다가 B 여집합을 그냥 빼면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요런 공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또 참 재미있는 문제예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표를 봤더니 너무 짜증나. 맞죠? 숫자가 너무 많아. 그냥 얘네들, 너희들은 인증수단 뭐 하니?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고 뭐 좋아해요? 우리 맨날 이런 거 인증할 때 뭐 요즘엔 좀 덜 하죠. 요즘에 여러분들 막 지문 뭐 이런 거 하니까. 저는 지문 등록 안 했어요. 네, 자, 무서워요. 제 지문이 어디 팔려갈까봐. 네, 자, 근데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거 하다 보면 맨날 그 막 컴퓨터 맨날 깔아야 되고 막 너무 짜증나잖아요. 맞죠? 자, 근데 거기에서 뭐 휴대폰 인증, 뭐 공인인증, 아이핀,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각주 1번을 보니까 그 말이 되게 중요하죠. 응답자 1인당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는 선호하는 인증수단을 선택했음. 자, 최소 1개에서 최대 몇 개? 3개까지입니다. 최대 3개까지.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3개씩 했다면 몇 프로가 나와야 돼요? 다 합하면 300%가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이게 당연히 적어도 문제가 나오겠거니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맞죠? 애초에 그 항목도 어떻게 나왔으니까 무슨 성별, 연령대별 또는 뭐 그 인증 수단별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각주 2번이나 3번에서 뭐 저렇게 있다. 다른 건 없다. 자, 1번. 자, 연령대별 인증 수단 선호도를 보면 30대와 40대 모두 아이핀이 세 번째로 높다.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이핀. 여러분들 아이핀 써요? 네, 안 쓰죠. 맞죠? 근데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게임 좀 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 아이핀. 자, 세 번째로 높다. 그러면 뭐 해? 아이핀보다 큰 게 몇 개? 2개 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령대 30대와 40대에서 여러분들이 아이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거보다 큰 게 다 2개씩밖에 없냐? 단순히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2번을 읽어봤어. 전체 응답자 중 선호 인증 수단을 3개 선택한 응답자 수는 40% 이상이다. 읽었는데 떨려. 맞죠? 왜 떨리죠? 어디에다 밑줄 칠 거예요? 3개를 선택한 자, 응답자 수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증수단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최소 1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100명이 있어. 자,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99명과 1명. 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얘네들은 그 2개를 선택했고요. 얘는 3개를 선택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3개를 선택했다. 자, 그러면은 자, 99명은 몇 퍼센트나 마찬가지니까 99%. 얘는 몇 프로? 1%죠. 자, 그러면 그 선택한 2개 선택한 그 비율의 합은 99가 2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3개를 선택한 애가 1명이라면 1%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때는 이 비중의 합이 얼마가 돼요? 201%가 되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인증 수단별로의 어떤 그 비중 있죠. 얘네들의 비중의 합이 200%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인증 수단을 3개 선택한 애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200을 초과하게 되면. 맞죠? 자,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그냥 바로 이제 들어야 할 텐데, 자, 이게 오늘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될 텐데. 맞죠? 아직 안 되면 공부하다 보면 이제 바로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의역을 하면, 자, 저런 애들이 최소한 40% 이상이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이제 바로 했었다라면, 나한테 지금 이까지 것 다 더했더니 누구보다 큰지? 240보다 큰지 이거를 지금 하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요? 넘어갈 수 있고요. 맞죠? 아니면
이거를 해야겠다. 왠지 이게 답일 것 같다. 약간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시작해요? 시작하마. 나의 빠른 손. 막 하더니 여기까지 거 더해주고 이렇게 막 더해가지고 무슨 50 얼마야? 51, 55.1 엄청 빨리빨리 엄청 막 더해요. 막 더했더니 얼마야? 그 결과가 얼마죠? 252.9예요. 자, 그래서 최소한 자, 이 결론을 냈더니 252.9야. 그럼 이 말은 최소한 52.9%는 최소한 3개를 선택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맞죠? 선생님 왜 그게 최소가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이게 최소가 맞아요. 네,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근데 자, 그래서 얘보다 크니까 맞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풀 때요. 이 문제 풀 때 앞에 테마가 뭔지 한번 이렇게 봐줄래요? 네. 앞에 테마가 뭐예요? 소수점에 대한 계산은 적당히예요. 적당히.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방금 졸라 꼼꼼히. 맞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소수점이 나오면 너무 떨려. 그 점 찍느라 시간이 다 가죠. 솔직히 그러잖아요. 맞죠? 네, 자, 근데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산 연습을 되게 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계산을 좀 애매해가지고 해야 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할 줄 알아야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그쵸?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산 연습을 하는 건데, 이거는 자,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역대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가 아닌 이상 소수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가면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식을 썼을 때 드는 생각 뭐다? 출제위원 이 새끼 약간 네가 나와서 해. 약간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출제위원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잠시만. 70, 30, 24, 23, 너도 뭐 좀 그런데, 뭐 그냥 20, 너 뭐 10이라 치지 뭐. 그랬더니 30, 여기 얼마예요? 170, 여기 얼마? 47? 맞아요? 네. 자, 77. 자, 내가 이것도 하지 말자. 자, 그냥 24, 23 그냥 너 힘들어서 20. 너 많이 힘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숫자를 낮춰서 한번 해볼게. 근데 7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정도는 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이끌 뭐예요? 엘리트들이잖아요. 내가 그러지 말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이끌 엘리트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240이거든. 이거보다 커요. 나한테 뭐 물어봤는데? 40% 이상이냐? 의역했더니 240 이상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계산은 항상 뭐부터 하라고요? 계산은 큰 것부터 하라고요. 큰 것부터. 대충. 맞죠? 숫자에 집착하지 말 것.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언제는 욕해도 돼요? 그냥 막 계산했는데 막 되게 애매해.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선택지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맞죠? 일단은 자, 요 정도로만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 자, 요거를 이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또 시험장 가면 이렇게 갈 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생길 겁니다. 맞죠? 네. 많이 힘들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